안녕하세요. 수업 나눈 챌린지 진행을 맡은 교사 이준희입니다. 오늘은 에듀테크와 그림책을 활용한 사회정서 수업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번 수업을 소개해주실 전혜원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정서적 안정을 위한 따뜻한 수업을 꿈꾸는 상남 장안초 교사 전혜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선생님의 수업 이야기를 듣고 나눌 텐데요. 우선 선생님께서 하신 수업의 주제가 감정을 받아들이는 The Grow이라고 하셨지요. 어떤 계기로 이 주제를 선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이 얘기를 하려면 저희 반 아이들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희 반 아이들이 굉장히 정의롭고 솔선수범하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와주려다가도 싸우고 또 갈등을 중재하다가도 싸우는 일이 비일비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게 융통성과 너그러움이라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너그러움이라는 미니 프로젝트를 계획하게 되었는데요. 말 그대로 아이들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통해서 함께 grow, 성장한다는 의미로 이름을 지어보았습니다. 오늘 수업도 역시 이와 관련해서 도덕의 3단원과 연계한 수업인데요. 이 수업에서는 상호 존중의 마음과 올바른 의사소통 방법, 서로 다름에 대한 이해 등을 감정적인 측면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수업 속에 선생님의 고민이 잘 녹여있는 것 같은데요. 전반적인 수업의 흐름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저희 반 아이들은 감사하게 학교에서 지원을 받아서 심스페이스라는 어플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아이들이 쓴 일기를 바탕으로 감정 워드클라우드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동기유발을 시켜준 뒤에 활동 1에서는 감정호텔이라는 그림책을 함께 읽었고요. 활동 2에서는 질문으로 더 깊이 이해하는 그림책, 그리고 활동 3에서는 저희 반만의 감정호텔을 표현해보는 활동으로 마무리를 해보았습니다. 본 수업에 선생님께서 특히나 중점을 두어 지도하고자 했던 부분이 있으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수업의 목표 자체도 그렇고 애초에 설계하게 된 계기도 감정에 대한 배려적인 이해를 가르쳐주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적절한 그림책을 선정해야 했고 그 그림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그를 위해서 적절한 에듀테크를 활용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결론은 이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은 그림책을 자세히 뜯어보고 질문으로 소통함으로써 감정에 대한 배려적 이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주안을 두어서 설계해 보았습니다. 네, 이러한 그림책 활용 수업, 저도 자주 사용해 보고 있긴 한데 선생님께서는 특히 어떤 부분에 매료되신 걸까요? 제가 어릴 때부터 책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교단에 서게 되면 꼭 애들이랑 책을 끼고 살아야지 하는 꿈을 꿨을 정도로 좋아했고, 아이들이랑 실제로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 책이 생각보다 재밌어요 라는 말을 들으면 되게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림책 활용 수업을 많이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책에는 또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왜 하필 그림책이냐 하면 제가 매력을 3가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째로는 정말 1차적으로 짧습니다. 짧고 단순해서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이걸 접하는 학생들도 아무 부담 없이 접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선생님들께서 수업 시간에 자주 써먹으시는 방법인데, 좀 흥미로운 이야기, 학습 주제와 관련된 선생님의 경험 이야기 들려줘 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럴 때 아이들 반응이 어떻던가요? 아이들 너무나 좋아하죠.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애들은 이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하더라도 너희 이렇게 해야 해 하면 이게 잔소리가 되지만 이야기를 통해 들려주면 하고 교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의 힘을 믿고 그림책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림책의 특성상 학생들의 자발적인 사고 과정을 유도할 수 있어요. 그림책은 글뿐만 아니라 그림에도 중요한 메시지가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아이들 스스로 글과 그림의 의미를 조합하면서 자발적인 사고 과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림책은 단순하면서도 쉽고 재밌는데 교훈도 있고 내 대신 잔소리까지 해주는 일석이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매개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매력이 많은 그림책인 것 같습니다. 이번 수업에서 아이들과 함께 만난 그림책은 무엇일까요? 네. 이번 수업의 그림책은 감정호텔이라는 그림책이에요. 사실 이거는 제가 서점에 가서 발견을 하자마자 와, 이거 진짜 아껴뒀다, 중요한 데 써먹어야지 했던 그림책일 만큼 저에게도 의미 있게 다가온 책인데요. 이 감정호텔 속에서는 날마다 다른 감정들이 머물다가는 감정호텔이라는 컨셉으로
다양한 감정들의 특징에 따라서 손님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대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안에서 세심하게 감정 손님들을 살피는 것이 중요함을 이 그림책을 통해서 아이들이 배울 수 있게 되죠. 예를 들면 슬픔 손님에게는 충분히 엉엉 울 만한 욕조를 제공해 주거나 분노 손님에게는 크게 화내고 마음껏 소리 지를 수 있는 큰 방을 주는 방식으로요.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내 안에 어떤 감정이 들어와도 적절하게 대처를 하면 내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겠다를 깨달을 수 있고, 더불어 또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친구들은 감정을 처리하는 방식이 이렇구나 하는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특히 제가 마음에 들었던 게 이 마지막 장면인데요. 한 가지는 분명해요. 어떤 감정이 찾아오든 언젠가는 떠나기 마련이에요.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을 통해서 아이들이 불편한 감정이든 편안한 감정이든 언제든 왔다 가는 손님일 뿐이다. 그래서 그러한 감정을 스스로 잘 다뤄내면 괜찮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떤 식으로 책을 읽어줬는지 한번 수업 장면 잠깐 살펴보시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감정 호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나는 이 여기에서 제가 화면을 통해 읽어주고 아이들은 태블릿과 저 화면 같이 보면서 읽고 있어요. 하루하루 새로워요. 오늘은 또 누가 찾아올지 몰라요. 선생님께서 요즘 질문이 있는 수업에 관심이 생기셨다고 들었는데 경기도 교육청에서 강조하는 깊이 있는 수업과 맥락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질문이 있는 수업이란 어떤 수업이고 어떤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질문이 있는 수업이란 제가 아직은 많이 공부하고 있는 단계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해보았을 때 결국에는 질문이 곧 수업 자체가 되는 것을 질문이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무엇을 배우든 내적 동기유발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많은 애를 쓰고 계시고요. 그런데 질문이 있는 수업을 하게 되면 학생들의 진심 어린 호기심에서 출발한 질문 자체가 수업이 되고 그 수업은 결국 학생들을 그대로 몰입시키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이 있는 수업은 학생들의 호기심에서 출발해서 결국 교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까지 학생들이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질문이 있는 수업은 교사가 중간에 길만 잘 잡아준다면 아이들이 이야기 속에서 스스로 수업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찾아나가는 수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수업에서도 역시 질문을 활용해 봤는데요. 아이들이랑 몇 번 해보다 보니까 조금 저희 반 아이들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에서 봤던 꼬꼬무 질문하기를 좀 쉽게 변형해서 꼬꼬 외 질문 배틀 활동을 구안해 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짝 활동이고요. 짝이랑 가위바위보를 해서 질문자, 답변자를 정해요. 그리고 질문자가 시작 질문을 하나 골라서 질문하면 답변자는 답을 하겠죠. 그 이후로는 질문자는 계속 왜를 반복하고 답변자는 그 왜에 대한 답변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 활동입니다. 제한 시간 1분 안에 답변자가 끝까지 답변을 해내면 승리하는 배틀 활동으로 한번 꾸며봤는데요. 이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좀 질문에 대한 부담도 덜어지면서 그림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어서 굉장히 즐겁게 했던 활동입니다. 저희 아이들과 하는 모습 간단하게 영상으로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 짝 활동이라서 둘이서 계속 왜 주고받고 답변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정말 즐겁게 참여하고 있네요. 정말로 질문이 있는 그림책 수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수업에서는 어떤 에듀테크를 활용하셨나요? 네. 이번 수업에서 활용한 에듀테크 크게 3가지 소개를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바로 하이러닝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개발한 에듀테크 기반의 통합 플랫폼이죠. 제가 물론 이 하이러닝을 잘 쓰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제가 이번 수업에서 중점적으로 활용한 기능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하이러닝은 함께 보기 기능이 됩니다. 이 말은 그림책을 선생님도 보지만 아이들도 함께 넘겨보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은 수업 흐름에 맞게 계속해서 따라와서 볼 수 있고요. 종료 버튼을 누르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또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저는 모니터링 기능을 애용하는데요. 요거는 학생들이 개별 학습 활동 상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을 주로 발표에 활용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하이러닝에는 이렇게 화면에 주석을 달 수 있는 주석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그림책 속 장면을 살피면서 이 캐릭터는 어떤 감정을 나타내는 거지 보고 있는 장면이고요. 직접 이렇게 펜 기능을 써서 펜을 쓰거나 아니면 형광펜 기능으로 밑줄을 직접 그어보는 활동도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당연히 지우는 것도 되고 확대, 축소 기능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더보기 버튼을 누르면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타자 쳐서 입력하고 싶은 친구들은 텍스트를 이렇게 입력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 더보기에서 포스트잇처럼 붙임딱지를 활용해가지고 메모 기능으로 또 기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석 기능으로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그림책 속 그림을 살펴보았어요. 수업하는 모습인데요. 직접 동그라미도 쳐보고 밑줄도 그어보면서 살펴보고 있죠. 이렇게 하니까 좀 소극적인 학생들도 발표 잘 안 하더라도 모니터링 기능으로 누가 보여줄까 하면 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도 굉장히 유용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링크 공유 기능이 있어요. 여기 자료 추가에 들어가셔서 웹 URL을 선택하시면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외부 링크를 연결해서 제시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바로 이런 식으로 접속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편리하게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슬라이드인가요? 네, 맞습니다. 뒤에서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네. 그래서 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접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모둠 발표 수업인데요. 이것도 역시 자료 추가에 들어가면 바로 추가를 할 수 있고 전체 모둠의 수나 인원 이런 것들은 자율적으로 선생님이 다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네, 이렇게 자료도 추가할 수 있고요. 모둠 구성을 해놨던 부분이 저장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들께서 새롭게 하실 필요 없이 그때그때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모둠의 자료도 배포하고 활동지도 배포해서 활용하실 수 있고요. 선생님이 입장하기를 누르시면 각 모둠의 활동 상황을 보시고 첨삭 기능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예시로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모둠 활동을 할 때 공통 양식을 주고 아이들이 펜으로 쓰든 텍스트로 적든 사진을 불러오든 자율적으로 적도록 하니까 훨씬 깔끔하게 모둠 활동이 진행이 되었어요. 네, 다음으로는 제가 질문이 있는 수업을 꿈꿨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질문의 상호작용이 좀 실시간으로 됐으면 좋겠어서 찾았던 에듀테크가 바로 슬라이도입니다. 여기에는 사실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제가 이번 수업에서는 청중 Q&A 이 양식을 활용해서 한번 해보았어요. 여기 청중 Q&A를 눌러서 추가만 하시면 이렇게 학생들은 여기 에스크 버튼을 눌러서 질문을 적고 바로 샌드를 하면 실시간으로 화면으로 올라옵니다.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접속해가지고 질문을 쭉 올리고 있고요. 제가 보여주는 공동 화면에는 아이들의 질문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질문이 올라와 있을 때 교사가 쭉 보다가 좀 공통적인 질문이다 싶으면 정렬 순서를 바꾸거나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요. 아이들에게 좀 물어보기 좋겠다 싶은 질문들은 하이라이트 기능을 사용해서 강조를 해서 위에다가 띄워둘 수도 있습니다. 질문을 활용한 수업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겠네요. 더불어 여기 좋아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좋아요 버튼을 눌러서 아이들이 좀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질문을 오늘의 질문으로 삼아서 그 자체로 수업을 흘러가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잘 활용했던 게 응답 결과 보기 기능이에요. 생각보다 리포트를 잘 짜주어서 아이들이 좀 공통적으로 썼던 낱말들을 워드 클라우드로 보여주고요. 여기에서 저희 반 아이들이 지금 왜라는 낱말을 제일 많이 사용한 걸로 보이죠. 그래서 제가 꼭꼭 왜 활동을 구안한 이유도 애들이 왜라는 질문에는 비교적 쉽게 생각하고 답할 수 있구나 하는 거를 이 응답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프로젝트 내내 사용하고 있는 게 바로 심스페이스예요. 요거는 마음일기를 AI가 분석해주는 어플인데요. 학생들이 마음의 일기를 쭉 쓰면 그 안에 담긴 감정을 분석해주고 감정 점수를 표현해주고 그 다음 아이들 좋아하는 MBTI 있잖아요. 그거를 LBTI라고 생활의 MBTI로 바꿔서 아이들 오늘 생활에서는 이러한 특성으로 보냈구나 라는 거를 분석해주니까 아이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겠더라고요. L이 라이프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음 상태를 스트레스, 불안감, 우울감, 열등감 등으로 분석을 해주어서 학생들이 자신의 마음을 좀 더 객관적으로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굉장히 좋은 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께서는 설정에 들어가셔서 옵션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날에 어떤 글을 얼만큼 쓰게 할지, 그리고 하루 최대 몇 번 쓰게 할지,
글자수 제한이라든지 더불어 비밀글 설정도 여기서 하실 수 있습니다. 비밀글 설정을 하시면 선생님도 못 봐요, 일기를. 그래서 아이들이 좀 안전지대처럼 여기고 정말 마음껏 마음을 쓸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일상적으로 쓰셔도 되지만 주제 글쓰기 기능이 있어서 여기 조건을 설정하시고 분석 타입을 설정하시면 학생들의 글쓰기 실력을 좀 높이는 데에도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그림책 하나를 읽고 주제를 하나 주고 아이들에게 그 주제에 맞는 글쓰기를 시켜보았을 때 이런 식으로 각자 자기 이야기를 담아서 써서 제시를 할 수 있도록 해보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별로 부담 없이 쓰니까 재밌어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에듀테크 활용 수업에 관해 선생님의 생각과 그리고 저희가 함께 고민할 지점을 이야기하시고 싶으시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떤 에듀테크를 쓰시든 가장 중요한 건 수업의 본질에 집중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통해서 달성시키고 싶으신 목표나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분명히 하신 뒤에 일반적 수업 설계를 하시고 그 부분에서 보완할 점을 찾아서 에듀테크를 활용을 하신다면 가장 효과적으로 쓰는 일이 될 것 같아요. 결국 에듀테크는 수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선생님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학생들과 연습도 해보고 시행착오도 겪어보시면서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수업을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듀테크 활용으로 인해 수업의 본질이 헤쳐지는 순간 테크를 위한 수업이 되어버린다라는 말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업 나눔 챌린지를 통해 선생님의 수업에 대한 철학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수업 나눔에 참여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덕분에 저의 수업을 되돌아보기도 하고 또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선생님들과 교류하면서 더 좋은 수업을 위해 연구하는 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성남 장안초 전혜원 선생님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너 그로움 수업 사례를 함께 하였는데요. 오늘도 하이터치 하이테크 하세요.